하지만 회전근개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봉합을 해야 되고, 봉합을 해도 이제 재파열이 쉽게 될 것 같다. 그럼 인조인대를 이용한 패치 보강술, 봉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회전근개가 이제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으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어깨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관절경 기구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회전근개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주고 뼈 튀어나온 거를 갈아내주고, 그리고 X자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렇게 관절경 시술을 꼭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깨 통증을 동반하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되고, 또한 주사 비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꼭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이렇게 일렬봉합술과 브릿지 봉합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일렬봉합술은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주고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서 봉합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브릿지 봉합술, 교량형 봉합술은 매듭이 풀려서 이렇게 재파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해부학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원래 모양대로 봉합을 해주기 위해서 힘줄을 떠서 이렇게 X자로 눌러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합을 해도 회전근개는 15에서 21%의 확률로 재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재파열률이 낮은데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24%로 재파열률이 많이 오르게 되고, 3cm 미만의 정도의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때는 재파열률이 낮은데,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을 해서 3cm가 넘게 되면은 재파열률이 37%나 됩니다. 100명 수술하면은 40명이 다시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파열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수술의 시기가 늦으면은 좋지 않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은 나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열의 크기가 작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교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수술을 하면은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파열률을 또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회전근개 봉합을 할 때 환자분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시분리 돌려서 거기서 성장인자, 치유인자를 뽑아서 주사를 놔주게 된다면은, 즉 PRP 주사를 한다면은 재파열률을 떨굴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매우 심해서 재파열률이 50%가 될 정도로 파열이 큰 상황이었는데 인조인대를 이용한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하니 재파열률이 20%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패치 보강술, PRP를 통해서 저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치료를 통해서 회전근개 재파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패치 보강술은 근데 모든 병원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패치 보강술은 보통 보강을 한 다음에 앞을 실로 묶어주게 되고 뒤를 고정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앞쪽을 인공인대랑 회전근개끼리 이제 봉합을 해주기 때문에 뼈에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쓰다 보면, 재활을 하다 보면 앞쪽의 힘줄이를 봉합을 해놓은 곳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서 하는 방법은 회전근개 파열된 부위를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인대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X자로 눌러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는 일렬봉합술로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를 넣어줘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봉합하는 효과도 있고, 인공인대도 전체적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다시 찢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되어서 이제 치료가 되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브릿지 패치 보강술로 부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패치 보강술 관절경 시술 영상을 보겠습니다. 봉합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휑하게 관찰이 되는데, 봉합을 하고 나면 구멍이 뭔가 없어지고 막혀서 잘 막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봉합을 한 다음에 봉합 전에 이제 미리 떠놓은 실, 뼈에 달려있고 회전근개 통과한 이 실에 인공인대를 밀어 넣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공인대입니다. 인공인대를 밀어 넣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X자를 눌러서 고정을 하게 돼서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증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분은 70세 여성분이고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했는데,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팔에 힘도 떨어지고 팔을 뒤로 뻗을 때도 아프고 옷 갈아입을 때도 아프고, 밤에도 통증이 심한데 특히나 이제 근력이 저하가 심했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이미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한 상태였는데 MRI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가 재파열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회전근개가 굉장히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가 바로 회전근개 파열된 이 상태입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 패치 보강술로 이제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회전근개를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빨간색 보시면 봉합을 하고
X자를 눌러서 인공인대를 고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 2주 뒤에 통증이 매우 많이 좋아졌었고, 뒤로 뻗을 때 통증도 좋아지고 야간통도 사라져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은 65세 남성분이고요.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피트니스 할 때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밤에 잘 때, 오른쪽으로 잘 때 아프고 통증이 악화돼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5개월 전에 운동을 하다 다쳤던 외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딸려가 있고 굉장히 힘줄이 질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면서 인공인대로 보강해주는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의 그 MRI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래 위치대로 봉합도 잘 돼 있고, 이 검정색이 이제 인조인대, 인공인대입니다. 이렇게 브릿지 패치 보강술로 고정이 잘 돼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렇게 관절경으로 이렇게 고정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에 2주 뒤에 통증이 많이 좋아졌었고, 환자분은 이제 회전근개 이제 치료가 끝나고 회복이 돼서 골프를 다시 쳐보니 비거리도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잘 때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브릿지 패치 보강술은 0.5에서 1cm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경 기구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임시 방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깨를 고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는 재파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구조적,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치료가 되겠고, 1박 2일을 입원해서 치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분은 58세 남성분이고요. 좌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밤에 잘 때 좌측으로 누워서 자면 많이 아팠었고, 반복적인 상체 노동으로 환자분은 팔을 굉장히 많이 쓴 상태였습니다. 팔을 뒤로 뻗을 때 아프고 팔에 힘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니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회전근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까지 파열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고 힘줄도 매우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해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로 다시 보강을 해주는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의 MRI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에 딸려있던 것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원래대로 붙어서 정상적인 위치로 잘 자리를 잡았고, 회전근개 그 위에 브릿지로 패치도 잘 고정을 해놨었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은 3개월 뒤에 팔을 뻗을 때 통증도 사라지고 팔의 힘도 회복이 되었었고요. 뒤로 뻗을 때 통증도 사라지고 근력이 회복되고 나니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봉합이 가능하다면은 사실 회전근개 봉합을 하고 브릿지 패치 보강술로 보강을 해주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파열 가능성이 50% 이상이고 관절염이 말기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겁내하시고 엄청 큰 수술 아니냐, 수술하게 되면 팔도 아예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다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인공관절이니까. 또 2주 만에 팔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고정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 매우 빠르고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증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66세 여성분이고요. 물리치료,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를 계속 했는데, 주사치료도 계속 했는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아예 팔이 안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팔을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가성마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매우 심하면은 팔을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저희가 MRI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매우 심해서 뼈가 이제 천장에 닿을 정도로 뼈가 위로 올라와 있었고, 회전근개 파열은 너무 심해서 이제 봉합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환자분은 바로 팔을 이렇게 들 수 있게 되었고, 2주 만에도 충분히 이렇게 팔을 잘 들 수 있고 결과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3주 만에 보조기 없이 팔도 잘 쓸 수 있게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깨 질환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또 어깨 치료를 많이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